하나님이 오시는 곳은 한국이다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란 곳은 어떤 곳이냐? 민족문화 대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갖 사상과 가치체계가 함께 녹아 들어가 있는 거대한 용광로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는데 거기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지금 펴낸 겁니다. 우리나라는 온갖 사상과 가치체계가 녹아 들어가 있다. 한마디로 종교 백화점이에요.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교가 없어요. 만약에 기독교를 국교라고 하면 불교도 하시는 분들이 난리가 나죠. 불교를 국교로 하면 기독교 하시는 분들이 난리가 나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있어요. 용광로예요. 가치의 용광로. 그래서 끊임없이 해결책을 모색을 하고 있고 갖가지 문제가 농축되어 있고 남북 문제도 있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총체적 모색을 여기서 한다.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화쟁이란 말이 있습니다. 또 상교합의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사상가들은 특이하게도 보면요. 한 가지 분야에 전문가가 없어요. 다 통하고 계세요. 유교의 대가는 보면은 불교에도 통해 있고요. 다 통해요. 또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천주교 신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 쓰신 책에 보면 거의 상제님 얘기가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고유에 내려오는 우리 상제 문화와 그다음에 천주교의 천주님 문화를 이렇게 합치신 분이에요. 화쟁, 상교 합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토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이란 나라는 종교 백화점이면서 화쟁 어떤 가치 체계를 다 통합하는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뭐 이념이라든가 종교, 뭐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통일시키고 성숙시키는 증산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그래서요, 증산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불교에서 그 미륵을 기다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진피율사께서 금산사 미륵부를 세우셨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미륵이 앞으로 이제 오시는 그 구원의 부처라고 되어 있고 미륵의 어떤 어원을 쭉 찾아서 올라가 보면은 재밌는 게 나옵니다. 미륵의 어원과 메시아의 어원이 같아요. 팔리어 메테아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미륵은 메시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메시아 미륵불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어디로 오시는 거라요? 이 밑에 가보면 금산사 미륵불 밑에 가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시루가 있습니다. 시루. 그래서 이 한반도는 시루라는 그 조그만 글씨가 있거든요. 한반도는 지정학상으로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욕충지고 지구촌에서 모든 종교, 철학, 과학이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화 제가 지금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영화를 딱 보면 포스터에 뭐가 붙어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최초 개봉.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심심찮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고 한국에서 성공하면은 전 세계 다 이게 성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여기는 용광로 같은 곳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반도 자체가 시루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금산사 미륵불 그 밑에 가보면은 시루가 있다는 것은 한반도가 시루이기 때문에 미륵불은 시루가 있는 땅, 한반도로 오시는구나. 그걸 이 진표열사께서 거기에다가 미리 이렇게 새겨 놓은 거죠. 또 한 가지는요. 한반도로 오시면서 그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 그러면 시루증자를 가지고 오실 거다. 그것까지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산도는 바로 이 증산의 도다. 이 증산 상제님의 도인데 모든 가치, 종교, 가르침 이런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성숙시키는, 통일시키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운산 태상종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지구의 혈 열몇 자리가 한반도다. 이런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 지구가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지구의 중심축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참 불행하다. 왜? 우리나라는 항상 주변에 4대 강국이 있어갖고 길을 못 핀다. 이거 힘을 못 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구의 중심축에서 중심이니까 그 주변에 가장 대표가 되는 나라들이 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몇 년 전에 일본에서 그 쓰나미가 생겼잖아요. 강진, 진도 9짜리 강진이 왔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쓰나미가 우리나라에 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해봤더니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오냐? 일본에서 그 쓰나미가 어디로 가냐면 대만으로 가서 대만에 부딪혀갖고 다시 한반도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힘이 다 약해져 있겠죠.
예, 예. 그렇듯이 우리나라는 이 자연재해도 없습니다. 저기 일본이 이 청룡으로 해가지고 다 막아줘요 이게. 그 앞에 그 태상 종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약속의 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이 유적, 이 참성단인데요. 이 참성단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하원, 상방하원이 되는데 하늘은 둥글거든요. 땅은 네모난데 땅을 갖다가 더 높이다 위에다 올려놨어요. 하늘을 밑으로 내려놨어요. 이런 유적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참성단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이 원으로 되고 그다음에 네모로 된 이 유적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앞으로 오는 시대, 땅이 높은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참성단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예전에는 하늘이 위에 있으니까 우주의 통치자가 하늘에 계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천지의 우주의 조건이 바뀌거든요. 후천가을이라는 조건이 바뀌는데 이때는 땅이 위에요. 땅이 하늘보다. 그러니까 우주의 통치자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땅 중에서도 이것을 미리 준비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이게 한반도 여기로 오셨고 그 상징물이 4,300년 전에 여기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할 때도 보면요. 항상 음을 먼저 높여요. 낮밤이라고 얘기 안 해요. 밤낮이라고 얘기해요. 밤을 먼저, 음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락날락. 나가는 거는 양이고 들어오는 건 음이거든요. 들락날락. 음을 먼저 얘기해요. 어버이날. 이 어버이날도 어머니 날에서 왔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음을, 어머니를 강조하는 거죠, 이게. 오고 간다. 간다 온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오고 간다. 음을 먼저 얘기해요. 말에서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주 통치자의 시대, 음의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